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지 않나요? 지금 당장은 내일이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일단 지금이라는 시간을 버티다 보면 어느덧 은퇴가 바로 문 앞에 와 있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은퇴 후에 펼쳐지는 삶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정말 당황스러울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낄 정도라면 그 허탈함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보다 현명하게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정답이란 없어요. 사람마다 처한 환경, 가치관, 경제적 여건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내게 맞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될 것 같아. 혹은 이런 건 미리 피해야겠는데? 하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1. 급작스러운 은퇴 후 한순간에 바닥을 본 김 선생님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의 지인 김 선생님 이야기예요. 김 선생님은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퇴직 시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은퇴하셨어요. 평생을 교단에서 보내면서 이제 슬슬 나도 쉴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동안 학생들에게 지식과 인생 경험을 가르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고 퇴직금과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은퇴 후 생활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텅 빈 일정표였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는 거죠. 교사로 근무할 때는 주말도 방학 때도 정말 바쁘셨다네요. 뭔가 자료를 준비해야 했고 학부모 상담이나 학교 행사 같은 것도 많았으니까요. 퇴직하고 나서는 그런 일정이 싹 사라지니 갑자기 무기력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소비도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김 선생님도 처음엔 나는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괜찮겠지 싶으셨대요. 근데 사람이 한번 쉬는 삶을 체험하다 보면 예전엔 꾹 참고 지나쳤던 소소한 지출에 자꾸 손이 가더래요. 원래는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자주 사 먹는 편이 아니었는데 고생 많이 했으니 조금 즐기자라는 마음에 자꾸 지갑을 열게 되고 여행도 가고 여유 있다 싶으면 또 다른 취미에 돈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니 생각보다 돈이 줄어드는데?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또 학교 때는 동료 교사들이나 학생들 덕분에 어쩔 수 없이라도 매일 소통을 해야 했는데 은퇴 후에는 만날 사람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료함은 더 깊어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엄습했다고 해요. 결국 김 선생님은 급히 재취업 자리를 알아봤는데 마땅한 직장을 쉽게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특히 교직에 오래 계시던 분들은 경력이나 전문성이 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일반 회사 업무나 다른 분야로 갑작스레 옮기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학원 강의나 과외를 시작하셨는데 예전처럼 안정적인 수입이나 사회적 위치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도 살짝 생기고요.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은 은퇴 후 생활은 막연히 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퇴직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는 추세라지만 이미 눈앞에 은퇴가 다가온 분들에게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닥치기 쉬워요. 나중에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준비해야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재정은 탄탄했지만 외로운 이 과장의 은퇴 생활. 두 번째 사례는 회사를 다니다가 55세쯤에 명예퇴직을 선택한 이 과장님의 이야기예요. 이 과장님은 재무 설계를 일찍부터 잘하신 편이었어요. 결혼 후 3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펀드, 적금, 부동산 등등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서 비교적 재정적으로는 탄탄하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크게 받았고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연금도 있고 부동산 임대 수익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보니 돈 걱정은 크게 없으셨죠. 그래서인지 처음 은퇴했을 때는 드디어 자유를 만끽할 때가 왔다.
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셨다고 해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천천히 맛있는 음식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계획이셨죠. 시작은 굉장히 좋았답니다. 한두 달 동안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날도 있구나 하며 행복을 느끼셨대요. 그런데 한 세 달쯤 지나니까 갑자기 너무 심심해진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동료들과 밥도 먹고 회의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니까 외로움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면 되지 않느냐 싶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들은 아직도 현업에 있거나 바쁜 가정일 때문에 예전만큼 자주 만날 수가 없더래요. 게다가 이 과장님은 본인이 원했던 자유시간을 얻은 대신 다른 사회적 역할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과장이면 과장이란 직책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나 혼자인 거죠. 뭔가 할 일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 허전함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과장님은 재정적으로는 풍족할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갈 곳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나이 드신 분들 위한 컴퓨터 기초 교육이나 은퇴자 대상 재무 상담 같은 것도 틈틈이 해주신다고 해요. 그제야 조금씩 삶의 활력이 생기고 사람들과 교류도 늘어서 외로움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느낀 점은 단순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죠. 은퇴 후 인생은 막연히 시간 많으니 좋네. 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걸 이 과장님 사례가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3. 취미와 건강, 사회적 관계를 모두 놓치지 않은 박 사장님의 지혜.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소기업 대표로 일하다가 중도의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를 하신 박 사장님 사례입니다. 박 사장님은 회사를 몇십 년 운영하셨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후계 체계를 꾸린 뒤에는 자신이 일부러 시간을 쪼개어 취미생활에 투자하셨대요. 물론 사업이 힘든 시기도 많았는데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동호회에 나가거나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평생 가져갈 취미는 무엇일까? 를 고민하고 탁구, 등산, 낚시, 골프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탁구를 가장 재미있어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 운영하면서 은퇴 자금도 최대한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흥미로웠던 건 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건강해야 뭘 해도 할 수 있다고 보고 40대부터 꾸준히 식단 관리를 하며 운동 습관을 유지하셨대요.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의 유대감, 동호회 활동 속에서의 즐거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요. 실제로 은퇴 후에 박 사장님이 먼저 느낀 행복은 내가 시간을 내고 싶을 때 내서 좋아하는 탁구 동호회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네 체육관에 가서 탁구를 치고 점심에는 동호회원들과 식사도 하고 가끔은 저녁까지 함께 보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죠. 또 은퇴 후엔 회사 일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없으니 건강 상태도 오히려 좋아지셨다고 해요. 평생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지금이 제일 컨디션이 좋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요. 물론 사업을 정리할 때 어느 정도 금전적 손해도 보고 완벽하게 은퇴 자금을 마련했다고 볼 순 없대요. 그렇지만 이미 작게나마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마련해 놓은 데다가 지출 규모도 크지 않아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박 사장님은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은퇴를 머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직접 몸으로 체화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즉, 평소에 어떤 취미나 활동을 통해 은퇴 후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거죠.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막연히 내가 은퇴하면 여행 다닐 거야 정도로만 생각했다간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기 쉽다는 거예요.
미리 체득해둔 취미나 인맥, 그리고 건강 습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의 충격,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세 가지 사례를 쭉 들어보면서 딱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은 돈, 건강,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 잡혀야 만족스럽다는 사실이죠. 김 선생님 사례처럼 아무 준비 없이 은퇴했다가는 무기력과 경제적 불안을 동시에 겪기 쉽고, 이 과장님 사례처럼 재정 문제는 해결해 놓았어도 외로움과 소속감 상실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박 사장님처럼 비교적 균형 잡힌 준비를 해온 경우 은퇴 후에도 비교적 빠르게 삶에 적응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은퇴 후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에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 모아두면 되겠지라거나 쉰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 보람 있는 일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활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30대건 40대건 50대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면 은퇴 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뭘까? 를 꾸준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시는 겁니다. 운동 모임을 가입할 수도 있고, 독서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 같은 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죠. 의외로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쌓여서 은퇴 후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내가 혹시 은퇴 후에 갑자기 의기소침해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먼저 재정 상태부터 잘 점검하길 권해드려요.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은퇴 후 재무 계획 관련 정보가 넘쳐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책을 보면서 기초 지식을 쌓는 것도 좋죠. 결국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돈이 불안하면 아무리 멋진 취미나 활동 계획이 있어도 마음 한켠이 조마조마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몸이 못 따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게 되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면 때로는 이미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에서부터 챙겨보세요. 산책을 해도 좋고 맨손 체조를 해도 좋아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평생을 바친 대가가 가져온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문장은 지금도 누군가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불행히도 이 상황에 처한 분들은 갑자기 몰아친 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당혹스럽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은퇴 후 삶을 바라보고 준비한다면 분명 그 무게는 훨씬 덜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당장 은퇴까지 멀었는데?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틈틈이 나의 노후 청사진을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 속에 들어갈 꼭 필요한 요소들을 빠르게 채워나가는 거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나 내가 즐길 만한 취미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 갖추지 못한다 해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만 해도 훗날 은퇴 후 삶이 훨씬 더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은퇴가 너무 두렵고 무섭게만 느껴지기보다 새로운 인생 챕터의 시작으로 만들어갈 수 있길 바라요. 때론 힘들고 막막할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은퇴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조금 더 즐겁게,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 보자고요. 우리 모두 각자만의 속도로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 봅시다.